수요일은 사연관의 더블체크 통해서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여러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사입니다. 네, 네. 오늘도 디테일한 분석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4종목이 있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 증권방송에서 넥스트칩, 이 증권방송에서 GSE, M 증권방송에서 리드코프를 추천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M 증권방송 추천주인 리드코프인데요. 이 종목을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는 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출 관련된 기업인데 우선은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뭐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해서 목표 주가 1,800원 제시해 주셨고 배당,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 매력에 있는 종목들이 부각되는데 그 종목으로 좀 꼽아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푸른저축은행이라던가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 조금 급등세가 나타났었고요. 또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 하락할 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리드코프라는 업체는 일단 서민금융, 대부업 쪽을 필두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석유라던가 휴게소 사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부업이나 이런 쪽들의 자금을 찾는 수요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돈을 빌리기 조금 힘들고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대부업 쪽을 찾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배당 수익률도 9%에 달할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일단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9,500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작년 12월에도 계속 막혔던 지점이고요. 그리고 4월에도 한번 급등파가 나오면서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하면서 9,500원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됐고요. 이번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파동이 나오면서 역시나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윗꼬리로 반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물대 상단 9,500원에 막혀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으나 역시나 윗꼬리 막히면서 10,000원 언더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결국 종가는 조금 아쉽게 끝을 맺었죠. 일단 좀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연간 600억 정도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약간의 좀 테마성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당 300원의 중간 배당 실시했고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3.4%예요. 하지만 이제 배당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 은행주라던가 CGN, 삼성전자, SK 이런 종목들도 중간 배당을 했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일단은 4, 5월 매물대 9,5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지금 신규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외국인 기관들 수급까지 같이 붙는다.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돌파 매매 가능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정을 조금 기다린다라고 봤을 때에는 5일선 한 9,200원 정도 매물대 하단 부근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종가상으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9,500원 선 저항선 돌파 여부를 보면서 우리 또 매수 접근 전략 세워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M증권방송 추천주 GSE 보겠습니다. GSE가 아무래도 뭐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되면서 겨울 되면서 이제 글로벌 천연가스 대란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곤 있지만 9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를 제가 해보고 좀 예전에 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한번 다뤘던 자료더라고요. 7월 20일에 더블체크해서 동상이몽 의견을 역시나 드렸어요. 그때에도 저평가 메리트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에는 적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4,500원 지지한 이후에 확인이 되면은 일단은 매수 목표가는 6,300원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괜찮은 흐름 보이면서 4,500~600원 정도 지지받고 네. 결국에는 7,5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시장의 악화와 더불어서 121선도 붕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은 맞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됐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공급난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기업들에게 좋은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일단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이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총 면적의 48% 이상, 거의 경남의 50% 절반을 이 기업에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 휘발유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보급이 증가되면서 LPG라던가 CNG 차량의 등록 대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축이거든요. 근데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간 영업이익을 50억에서 60억 정도 견조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폭증했습니다. 1년 동안 낼 거를 단기만에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올해에는 100억 정도 순이익 달성할 것이다라고 PER을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은 12배 정도, 상단 12배 정도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 한 1,2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시총 수준도 만약 100억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결코 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 5년 내 PER 밴드가 상단이 12배, 하단은 7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저평가 메리트는 여전히 없는 구간이다. 주가가 목표가를 찍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봉 주봉상에서는 사실 안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월봉상에서 주봉이네요. 주봉상에서 한 60월선 부근 정도 4,300원에서 4,400원 지지 확인한 이후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접근 다시 가능하겠다. 목표가는 똑같이 6,500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에는 한 번도 다뤄주셨던 부분이죠. 동상이몽 의견 여전히 지금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이전과 동일하게 4,300원에서 4,400원 부근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5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 증권방송 추천주인 넥스트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아메 이 인수 합병 관련주로 또 꼽히면서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그래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이슈에 의해서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자율주행 테마에 조금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NCN이라는 상장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물적 분할을 시킨 이후에 상장을 기술 특례 그리고 소부장 특례 형식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7월에 상장이 됐고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은 제가 좀 보니까 있는 업체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 적자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추천하신 분께서는 매수 13,000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좀 짧게 잡으셨는데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지금 15% 손절가 잡으셨는데 이런 시장에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저는 한 8% 이내로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또 M&A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팹리스 업체다 보니까 같이 좀 분류가 됐던 것 같고요. 차세대 이제 소켓온 칩 개발 비용이 상반기에 150억가량 들어갔다. 비용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다 신제품 개발 완료할 때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이 AI 기판 이런 쪽에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많이 쓰이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모회사인 NCN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NCN이라는 기업도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면서 매년 120억에서 150억의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쉽게 돌아서기가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올해 상반기에만 또 적자 폭이 늘어났습니다. 120억, 150억이 연간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00억 가까이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남은 하반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재무구조상의 모회사 NCN의 지원 여력이 없는 가운데 이 기업조차도 재무구조는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중국 비아디라던가 롱온 같은 고객사를 확보한 국내 유일의 AI 기반 이런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펜립스 기업이에요. 분명히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특례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단기 급등한 부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이슈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부근 굉장히 짧아요. 한 13,300원에서 4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근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한 14,000원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짧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또 두껍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4,500원 정도 가면 항상 막히는 파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스트칩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누적된 부분이 좀 심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겠지만 14,000원 선을 넘어가면 일단은 좀 짧게 차익 실현하자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더블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